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우리 뭐든 쉽고 빠른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요, 진짜 성장은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길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깊이 파고드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제가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검색 한 번, AI한테 질문 한 번이면 뭐든지 답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정말 편하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렇게 쉽게 얻은 정답이 우리에게 진짜 괜찮은 걸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먼저 편리함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는 분석은 점점 싸지고 진짜 경험은 반대로 비싸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대요. AI가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분석해준다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흙을 밟으면서 얻는 그 직관은 절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이걸 경험의 멸종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방구석에서 클릭 몇 반으로 얻는 지식이랑 장화를 신고 직접 진흙탕에서 얻는 지혜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야, 이 문장이야말로 핵심을 그냥 팍 꿰뚫는 것 같아요. AI 덕분에 더 똑똑해졌지만 역설적으로 현장은 더 절실해졌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너머의 맥락을 읽는 힘은 결국 현장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럼 이 현장의 중요성이라는 게 비즈니스 세계로 넘어오면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이때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숫자라는 데이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책 매니징에 나오는 이 구절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숫자를 보는 일을 단조롭고 피곤한 고역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끝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지루하게 짝이 없는 숫자 분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책에 따르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를 소홀히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매년 수많은 기업들이 왜 무너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 숫자들, 그냥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공장과 영업팀, 즉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자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정신이 멍해질 때까지 숫자를 그냥 읽고 그게 뭘 뜻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마침내 실제 현상과 연결시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다시 현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장화와 마우스 사이의 선택입니다. 마우스의 세계는요, 아주 편안하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클릭 몇 번이면 정보를 싹 얻을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게 논리적이고 깔끔해 보여요. 하지만 자칫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반면에 장화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고 진흙탕을 마주하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통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습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우스가 주는 편리함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장화를 신고 기꺼이 세상 속으로, 그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태도는요, 우리 커리어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서머님이 직접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제와 독학입니다. 도제는 스승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효율적인 길이고, 독학은 혼자서 탐구하면서 나만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죠. 둘 다 훌륭한 방법인데 진짜 핵심은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었어요.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손종원 셰프의 이 말이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고 해도, 즉 도제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결국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독학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운 걸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나의 스타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서머님의 글에 따르면 만화책으로 요리를 익힌 독학의 대가 최강록 셰프도요. 어느 경지에 오른 다음에 일본 요리학교로 유학을 가서 기초부터 다시 다졌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본기를 위해서 다시 도제의 길을 선택한 거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도제든 독학이든 어느 한 가지 방법에만 갇히지 않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다 비벼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직업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용기, 지루한 숙제와 씨름하는 인내, 그리고 도제와 독학을 넘나드는 유연함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책 성공은 하루 만에 잊어라에 나오는 유니클로 히트텍 이야기가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히트텍, 이거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1999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무려 7년에서 8년 동안 계속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끈기였죠. 그 결과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출시 4년 만에 무려 6,450만 장이 팔리는 초대박 상품이 된 거죠.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긴 인내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겸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의 이 말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벽을 무너뜨리면 세상은 무한대로 넓어진다. 당시 사람들은 다들 히트텍 소재를 보고 이건 그냥 겨울 스포츠용 속옷이지 하는 그런 생각의 벽, 상식의 벽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벽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패션이 될 수 있어 라는 열린 생각, 즉 기존의 상식에 안주하지 않는 겸손함이 상품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넓혀버린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에서든 우리 인생에서든 살아남고 또 승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질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겸손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모입니다. 겸손하기에 우리는 지금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겸손하기에 기꺼이 장화를 신고 진흙탕에 발을 담고 지루한 숫자와 씨름하고 또 도제와 독학의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진짜 힘인 셈입니다. 편안함이나 오만함에 매몰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때 인간은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부족함 많은 브리프가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좀 더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옵니다. 늘 감사합니다.